일본이 망해가는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 그 일본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64%,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의 3배, 출생률은 0.98명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언론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IMF, 골드만삭스, JP모건이 경고하지만 주류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는 일본 붕괴의 진짜 이유를 데이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시간. 그것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일부 숨겨진 부채 폭탄. 일본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부채는 1200조엔.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2024년 보고서는 숨겨진 부채를 포함하면 실제 부채는 1800조엔에 달한다고 경고합니다. GDP 대비 264%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50%, 미국이 120%입니다. 일본은 그 2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일본은행이 국채의 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주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금지된 마약이죠.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JP모건은 2023년 리포트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통화 정책은 이미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혔다. 2024년 3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엔화 가치는 급락했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으며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단 0.1% 금리를 올렸을 뿐인데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무디스는 2024년 7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 부채 등급을 부정적 전망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부채 문제 해결 불가능. 3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2부 인구 절벽의 재앙. 일본의 두 번째 치명타는 인구입니다. 2023년 출생률 0.98명. 역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사망자는 158만 명. 출생자는 75만 명. 한 해에 83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1년에 사라지는 겁니다. UN 인구 통계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습니다. 2050년 일본 인구는 1억 500만 명. 2100년에는 5300만 명. 현재의 절반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고령화 속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9.1%. 세계 최고령 국가입니다. IMF 2024년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GDP 성장률을 매년 0.8%씩 끌어내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생산성을 올려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경제는 계속 축소된다는 겁니다. 도쿄대학 경제연구소의 2023년 연구는 더 암울합니다. 2040년이 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40%가 소멸한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재정 파탄으로 도시 기능이 멈췄습니다. 아키타현은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청년 인구가 7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민 정책? 사실상 실패. 외국인 노동자를 받지만 정착은 거부합니다. 출산 장려금? 30년째 효과 없습니다. 도쿄 평균 집값이 연봉의 15배인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3부 잃어버린 30년의 진실. 1989년 12월 29일 니케이 지수는 38,915포인트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2003년에는 7,6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80% 폭락입니다. 부동산은 더 심각했습니다.
도쿄 중심부 땅값이 90% 폭락했습니다. 1990년에 도쿄 황궁 부지 가격이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비쌌습니다. 지금은 11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2023년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본 기업의 60%가 1990년대 버블 붕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현금을 쌓아놓기만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300조 엔, GDP의 60%입니다. 왜 투자를 안 할까요? 미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 2024년 리포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3.2%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혁신 성과는 최하위권이다. 돈을 쓰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삼성에게, LG에게, 중국 기업들에게 밀렸습니다. 일본 반도체 점유율은 1988년 50%에서 2023년 9%로 붕괴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2024년 분석은 뼈아픈 진실을 지적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1980년대 성공 공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집단주의. 이게 지금 시대에 먹힐까요? 글로벌 IT 기업 TOP50의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부 엔화 붕괴의 공포. 2024년 7월 엔화는 달러당 162엔까지 폭락했습니다. 3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긴급 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왜 엔화가 무너질까요? 첫째, 금리 차이. 미국 금리는 5.5%인데 일본은 0.1%. 돈이 일본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역 적자. 일본은 2022년부터 계속 무역 적자입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엔화 가치는 떨어지니까 수입 비용은 폭등합니다. 셋째, 투자자 신뢰 상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2024년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1년간 8조엔 순매도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뭘 의미할까요?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국민들은 가난해집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2023년 일본 실질 임금은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겁니다. JP모건은 2024년 전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엔화 약세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일본 경제의 경쟁력 상실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무서운 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기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0% 금리로 돈을 빌려서 미국, 유럽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8월 단 0.25% 금리 인상 가능성만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루에 3조 달러 증발했습니다. 일본의 금리 정책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오브 좀비 기업의 나라. 일본에는 좀비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도 못 갚는데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들. 일본 기업의 몇 %나 될까요? BIS 국제결제은행 2023년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일본 기업의 17%가 좀비 기업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 최악입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살아있을까요? 은행들이 망하게 내버려두면 은행 자신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금융청 2024년 보고서는 인정합니다. 지역은행의 60%가 수익성 악화로 위기 상황. 악순환입니다. 좀비 기업을 살려두니까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OECD 2024년 일본 경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일본의 생산성 정체는 비효율적 기업들이 시장 퇴출 실패에서 기인한다. 한국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IMF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아팠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일본은
30년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결과는 한국은 삼성, SK, 현대가 글로벌 기업이 됐고 일본은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이 몰락했습니다. 육부 미래는 있는가? 그렇다면 일본의 미래는 있을까요? IMF는 2024년 전망에서 이렇게 예측합니다. 2024-2028년 일본 평균 성장률 0.5%. 사실상 제로 성장입니다. 세계은행은 더 비관적입니다. 구조적 개혁 없이는 2030년대 마이너스 성장 진입. 일본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베노믹스? 실패했습니다. 기시다노믹스? 별다른 성과 없습니다. 30년 동안 총리가 17명 바뀌었습니다. 정책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필요한 건 명확합니다. 이민 개방 노동인구 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규제 개혁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혁신 기업에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 일본 여성 고학력자의 50%가 경력 단절 상태입니다. 디지털 전환.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씁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30년간 못한 걸 지금 할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개혁을 막는 기득권 구조가 너무 강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본 붕괴의 진짜 이유를 봤습니다. 264% 정부 부채, 0.98명 출생률, 17% 좀비 기업, 30년간 잃어버린 시간. 이건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붕괴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일본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경제 붕괴의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러분께 진실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